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신규 상장 ETF가 무려 6개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ETF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진짜 간단하게 어떤 ETF가 상장을 하는지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내일 상장한 ETF가 무려 6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ETF.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러한 ETF라고 볼 수 있겠네요.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리고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 매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가 있나 봤더니 코덱스 K 친환경 선박 액티브 ETF. 자, 이 ETF는 그냥 선박 ETF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업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친환경 선박이니까 뭔가 조선업 하면은 너무 시크릿컬 사업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친환경이 붙으면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에이스 차세대 가치주 액티브가 상장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 투자가 킨덱스였는데 킨덱스에서 이제 에이스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가 많이 부셔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난달에는 나스닥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다우지수는 매우 급등을 해서 몇십 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그런 흐름이 나타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장주의 실적이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야, 그럼 어쨌든 이 돈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갈까라고 봤더니 바로 가치주로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가 나왔다는 거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ETF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 1분기, 2분기에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슬금슬금 사실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업들이 다시 신고가를 향하는 그러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내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꽤나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솔직히 반도체 관련된 ETF는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ETF가 엄청나게 잘 나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일단 이름부터 뭔가 신뢰가 팍팍 오죠. 내년 1월부터 월 배당을 주는 ETF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국 배당에 관심이 있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포커스 AI 코리아 액티브 ETF. 이름을 봤을 때는 AI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여기에 관련된 ETF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인공지능이 직접 투자하는 그러한 ETF라고 합니다.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6가지가 상장을 한다고 하고요. 참고로 왼쪽에 있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는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걸 투자를 하려면 미국에서 SCHD 이거를 투자하면 거의 비슷한 ETF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분명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ETF. 자,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로봇 산업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로봇 관련주를 매수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키워드는 로봇,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딥러닝, 클라우드, 자율주행, 빅데이터, 이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종목들을 열심히 뽑았다고 합니다. 구성 종목수는 30종목이 있다고 하고 정기 변경은 1년에 2번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 정보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ETF는 액티브다 보니까 조금 더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나 봤더니 삼성전자, 카카오, 기아, KT, SK텔레콤 등등등 이렇게 대형주가 조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야, 이거 사실상 그냥 코스피 탑10 ETF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조금 비중은 적겠지만 우리가 보통 로봇주 하면 떠올리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XM, SFA,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로보로보, 나무가, 캠트로닉스, 라운테크, 에브리봇, 로보티즈, 로보스타, 유일로보틱스, 퓨런티어, 이러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ETF가 내일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타고 로봇 관련주도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위쪽에 있는 대형주를 딱 봤을 때 망할 만한 기업은 우리가 지금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조금 안 좋았던 거지, 결국 나중에 코스피가 회복하면 위 친구들도 같이 회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그 기량이 커져갈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ETF를 충분히 공부를 해보고 조금씩 매수를 하면은 분명 나중에는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 친구도 나름 매력적이더라고요. 코덱스 K 친환경 선박 액티브 ETF.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업은 내년에 뭐 슈퍼사이클이 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조선업이 과연 내년에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 같이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ETF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국내 선박 기업 중에 친환경 선박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ETF가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선박 탄소 배출 감축에 따른 교체 수요가 전체의 40에서 50%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따라서 선박 제조, 친환경 연료, 친환경 엔진, 그리고 관련 부품 기업들도 수혜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구성 종목은 25종목이 들어간다고 하고, 기초 키워드를 봤더니 친환경 선박, 해운 규제, IMO 규제, 국제해사기구 규제, 이러한 규제에 맞춰서 그거를 대응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는 어떤 기업이 있나 봤더니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봤더니 SK이노베이션, HD현대, S-오일, 국도화학, 대한유화, 이러한 친환경 연료 이쪽에 관련된 기업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친환경 선박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들이죠.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또한 대표적인 조선 관련주인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등등, 이렇게 친환경이랑 조선업이랑 합친 그러한 ETF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까지 본 두 개 ETF는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만하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가치주 액티브 ET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차세대 가치주 액티브 ETF.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경쟁 우위의 가치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하는 ETF이며 PBR, PCR, PSR, 배당 수익률 등 이러한 재무 요건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자산 가치를 분석해 성장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만 많이 준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봤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친구의 구성 종목수는 꽤나 많습니다. 500종목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비중 결정 방식은 동일 가중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다고 뭐 삼성전자 10몇 프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100억이 넘든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든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수혜가 별로 크지 않고, 이 ETF가 만약에 잘 팔리게 되면 하위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엄청난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한 특이한 ETF인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보니까 보수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 부분은 기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ETF에 어떠한 구성 종목이 있는가 봤더니 딱 탑10을 보자면 경동인베스트, YTN, 한미글로벌, 다오데이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삼천리, 세방, 현대건설기계, 대한유화, SAM홀딩스, 이러한 기업들이 탑10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이 핫한 한미글로벌,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 세 개가 있다는 게 조금 눈에 띄네요. 다음입니다. 에이스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솔락티브 ET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반도체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세부 업종별 글로벌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참고로 세부 업종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ETF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구성 종목은 10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딱 매력이 있어 보여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어떤 ETF인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기업에 투자해서 매월 분배금을 받는 ETF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그 안정성이 너무나 뛰어난 기업이라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게 진짜 가치주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배당을 매월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매력이라고 볼 수 있고, 보수가 낮게 책정되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금 계좌를 한다면 장기 투자로 당연히 이 ETF를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 정보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구성 종목 수는 100종목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포커스 AI 코리아 액티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를 쓴 보자마자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 ETF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AI 포트폴리오 자문을 통해서 알고리즘 전략 기반으로 운영하는 ET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ETF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계가 투자하는 그러한 ETF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AI가 기계적 전략을 시행을 한다고 하며 주가,
배당, 재무 상황 등 다양한 인자를 분석해 종목 선정 및 최적의 단가로 매수 및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정보는 진짜 빈약한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나저나 방금 전에 봤던 그 ETF가 신기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예전에도 비슷한 ETF가 있었더라고요. 타이거 AI 코리아 그로스 액티브, 이러한 ETF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코스피랑 비교했을 때 잘하고 있나 한번 봤더니, 자, 왼쪽은 코스피 차트고 그리고 오른쪽은 타이거 AI 코리아 그로스 액티브 ETF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지금 25.3%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ETF는 22.2%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잘 버텼다, 한 3% 정도 차이 나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반면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조금 더디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또 아니라 바닥에서 코스피는 지금 현재 15.9%가 상승을 했는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6%, 1% 정도 따돌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최근 한 1년 정도 하락 기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각각 투자를 했다면 오른쪽 ETF에 투자를 하는 게 3% 정도 더 이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가 패시브를 조금 이긴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번에 그랬다고 다음에 그런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러한 ETF도 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내일 상장하는 ETF 6가지를 봤는데 마음에 드는 ETF가 있다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장기 투자하기에 딱 맞은 그런 ETF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로봇이랑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 이 친구들도 꽤나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